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기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북부 석굴암이 있는 경주 토암산에 땅 밀림 현상이 관측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표면만 무너지는 산사태보다 덩어리 전체가 쓸려 내려오는 땅 밀림은 수십 배의 위력을 지녀 피해 규모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게릴라성 극한호우가 잦아 차량의 침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차가 망가졌다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직 처리 마감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전체의 8.4%에 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 등이 담긴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 일대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한때 호우경보까지 내려졌고 경기 파주시에는 오늘 아침 1시간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회영 기자. 네, 양회영입니다. 네,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아침 출근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쏟아지는 물폭탄에 쉽사리 지하철역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출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침 7시쯤 쏟아졌던 비는 10시쯤 차차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오전 8시 45분 행정안전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대부분에 호우경보를 발령한다는 재난 문자를 전송했었습니다. 호우경보는 6시간 동안 내리는 비가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또 혹은 12시간 동안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조금 전인 10시 20분 서울시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폭우로 인해 하천과 산책로 등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고압선 근처로는 다가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청계천과 도림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도 혹시 모를 범람에 대비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철 구간의 열차 운행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열차 속도가 늦어지면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몰려 붐볐는데요. 오늘 외출 계획이 있다면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왔는데 앞으로 날씨 상황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 중부 곳곳에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매우 많은 비가 이미 내렸지만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또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1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이렇게 강한 비가 집중되다 낮 동안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 사이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극한 호우가 국지적으로 집중된 상태다 보니 산사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부와 전남, 영남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를 발령 중인데요. 또 파주와 양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방에는 산사태 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고 산사태 전조 증상을 잘 살피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 등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동부간선도로 모든 구간과 증산교 하부, 가람길 등 도로 3곳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시내 8개 자치구에는 침수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침수 예보가 내려진 곳은 강동구와 강서구, 은평 마포, 종로 서대문, 성북과 노원구로 해당 자치구에서는 동행 파트너들이 반지하 등 침수 위기 가구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피를 돕게 됩니다. 서울시는 재해대책본부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청계천과 불광천, 중랑천 등 시내 29개 모든 하천과 둔치 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해제되더라도 한강 수위와 하천 범람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출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는 빗물 펌프장 40곳과 저류조 5곳 등 방제 시설을 가동하며 침수 피해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종로구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서울과 경기 북부를 지나며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져 오전 9시 20분을 기준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시 33분에도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 경기 구리시에도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추가로 발송됐습니다. 파주 문산읍에는 오전 7시 시간당 101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오전 6시를 기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앞서 새벽 4시 22분에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과 진서면 지역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는 수도권 기준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가 동시에 충족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 곧바로 각 읍면동에 긴급 문자가 발송됩니다. 네, 계속된 장맛비로 춘천댐 등 북한강 수계댐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수문 개방에 나섭니다. 한강수력본부는 오늘 정오부터 의암댐과 춘천댐 수문을 개방하고 초당 250톤에서 500톤 정도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평댐도 정오부터 수문 1개를 개방하고 초당 780톤을 하류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의 경우 현재 수위는 179.8m로 홍수기 제한 수위 190.3m에 크게 못 미쳐 수문 개방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주택가 빗물 펌프장을 점검하고 집집마다 빗물을 막는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침수 예방 장치조차 없는 반지하 주택도 수두룩합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천 인근 빗물 펌프장입니다. 현장 감사 담당관이 콘크리트 옹벽 상태를 살펴보고 수문을 올려 배수시설 가동 상태를 정비합니다. 비가 오면 대형 저류조에 빗물을 가두고 인근 하천으로 보내 저지대 주택가 침수를 잘 막아주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중랑천 물이 7.9m 이상이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배수문을 닫고서 그다음에 유입수문을 열고서 저희가 이제 모터를 가동하는. 제가 있는 이곳은 빗물 펌프장 지하 유수지입니다. 비가 오면 이곳에 최대 6,200톤이 넘는 물을 가둬둘 수 있습니다. 반지하 가구가 많은 주택가도 빗물 유입을 막는 장치를 창문 위에 덧대며 수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비가 씌어오면 막 가수가 막힐 때 있어요. 막 가수가 올라오니까. 그럴 땐 집 안으로 물이 막. 예. 안심돼요. 하지만 최소한의 피해 예방 장치인 물막이판이 없는 일부 반지하 주택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사수막을 시공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침수주택이라는 꼬리표를 우려해 건물주가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분류한 침수 우려 주택은 2만 4천여 가구이지만 물막이판이나 역류 방지기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율은 60%에 그칩니다. 낙인 찍힐까 봐 그 집에서 집값 떨어지고 세입자들이 안 온다. 그래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는 주거 안전망 개선 정책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번 여름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퍼부는 게릴라성 호우가 잦을 걸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도 클 걸로 우려되는데 차량 침수 때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차게 들이닥친 비에 동네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바퀴까지 차올라 차를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차 빼러 나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 정도로 잠긴 건 처음 봤어요.
아예 물에 잠겨버린 차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글리 물이 들어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시동이 안 터져서 그냥 우리 차만 버렸어요, 그냥. 저기 얼마 안 나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이렇게 폭우로 차가 망가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특약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도 단독 사고 보장 특약을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약 가입자라면 침수 피해가 인정돼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빗물이 흘러 들어갔다면 침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루프나 문이 열려 빗물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관상의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의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침수로 완전히 망가져 다른 차를 사야 한다면 보험사에서 관련 증명서를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등 역사 문화유산이 산지한 경주 토암산의 산사태 위험이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장마철을 맞아 진행된 추가 조사에선 일반 산사태의 100배가 넘는 피해를 낼 수 있는 땅 밀림 현상까지 여러 곳에서 관측됐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굴암에서 직선 거리로 2km 떨어진 경주 토암산 자락입니다. 한가운데 흉하게 파인 자국이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땅 높낮이가 벌어진 흔적이 뚜렷하고 곳곳에 균열이 보입니다. 땅속에 물이 차면서 산이 통째로 밀려내려가는 땅 밀림의 징후입니다. 표면만 무너지는 산사태와 달리 덩어리 전체가 쓸려 내려오는 땅 밀림은 피해 규모가 한층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서 제기된 산사태 우려에 따라 추가 조사를 했더니 경주 토암산 일대에서만 이런 땅 밀림 우려 지역이 3곳이나 됐습니다. 땅 밀림은 산사태의 최대 100배 정도로 크게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계곡과 붙어 있기 때문에 토성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처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등 국보급 문화재는 물론 민가나 도로도 많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땅 밀림 현장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국도가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언제든 바위와 흙 수천 톤이 쏟아져 도로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주 토암산 하멀산 일대가 땅 밀림에 취약한 그런 지질적 구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 밀림 발생했다 조치한다가 아니라 땅 밀림을 전제로 이 산지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산림당국과 경주시, 국가유산청 등은 우선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진행하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주민 대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전체의 8.4%에 그쳤습니다. 사직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병원 측 연락에도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정부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사직 처리 마감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1,155명.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주말 사이 고작 44명 늘어 전체 출근율은 8.4%에 그쳤습니다. 수련병원들은 복귀와 사직 의사를 묻기 위해 연락하고 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을 내는 그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귀보다는 이제 사직을 할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더라도 9월 달에 수련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병원들은 끝내 전공의들이 의사 표현을 안 한다면 일괄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의 반대 등 내부 반발 속에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면 내년 3월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직 처리 시점을 넘겨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오늘까지 판단을 유보한 병원도 여럿입니다. 정확한 복귀율은 오늘 나오겠지만 예상대로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복귀보다는 사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복지부는 사직 규모를 보고 또 다른 가시적인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시한 특례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들을 유인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련팀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어제 오후 6시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로 하고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사직 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발생한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직 합의서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사직 처리되면 사직서의 법적 효력 역시 수리 시점과 같은 7월 15일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아리백 압박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성을 보유하면 재난 대비와 농축산업 발전,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고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집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우주 탐사 등의 공동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협정으로 두 나라는 우주 공간의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이용과 관련한 법적 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을 놓고 대립해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급박한 국제 정세 변화에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에서 사용할 렌터카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계약사항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자차 보험에서 슈퍼, 완전 등의 용어가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면서 소비자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동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A씨. 반나절에 차량 훼손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렌터카 계약 시 가입한 자차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뜬금없이 2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슈퍼 자차라고 하는 모든 그 보험이 다 되는 거에 덧붙여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를 빌리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이 같은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7월에서 9월 휴가철에 집중돼 있는데 이 중 35%가 사고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사고 시 업체 측이 수리비나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 등이 74%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에 대비해 차량 손해 면책 제도인 자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용어 때문에 면책 범위를 오인하게 만들어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차 보험 상품명에 슈퍼자차 또는 완전 자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사고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기대와는 달리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용이 높은 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지역 렌터카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예약할 때 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하고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피해 예방 활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인구에 젊은 사람들까지 도시로 빠져나가 갈수록 위축되는 지방 소도시를 살리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발길이 끊긴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건데 열차표 반값 할인을 포함한 각종 할인으로 생기를 찾겠다는 겁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아이 우는 소리 들은 지가 오래고 젊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지방 소도시들. 경제 위축과
일자리 축소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활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4개 정부 부처 대표와 23개 지자체장이 서울역 로비에 모였습니다. 일단 관광객이라도 불러들여 도시의 활력을 찾아보자는 절박함으로 뭉쳤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7개도 22개 시군의 관심 지역인 익산까지 모두 23곳이 대상인데 해당 도시로 오가는 열차 운임료를 반값으로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일단 10% 할인으로 왕복 열차표를 구매한 뒤 해당 관광지 방문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면 다음 달에 운임료의 40%를 할인 쿠폰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철도 관광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촘촘히 연결된 철도망을 따라 새로운 관광 인구가 유입되고 없었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 해당 도시에 도착하면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촌관광 투어 패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건데 택시나 렌터카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23개 도시 가운데 태백과 단양 등 12개 도시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운영하는 곳이어서 관람, 체험, 숙박, 식음, 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최대 6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모처럼 마련된 활성화 계기에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이죠. 이번에 우리 4개 중앙부처 또 그리고 4개 공사들 그리고 23개 철도 지역 우리 지자체가 같이 해서 MOU를 했다는 거 요거는 그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제에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준비도 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망해사가 국가 명胜지로 지정이 되면서 저녁 노을이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정보 유출 문제로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야후 대주주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를 단기적으로는 단념하기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소프트뱅크 관계자는 네이버와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지만 지금은 움직일 수 없다고 아사히 신문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를 향후 일본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주식 매입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지난 2일 국회에서 단기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의 라인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숲을 키운 산양삼은 국내 유일한 특별관리 임산물입니다. 잘 관리된 우수한 단연 근산양삼은 산삼에도 버금가는 약효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숲,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초록빛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긴 줄기에 뿌리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산양삼입니다. 산삼이나 인삼의 씨를 숲에 뿌리면 인공 구조물이나 사람의 간섭 없이 자라 산양삼이 됩니다. 전국에서 선별된 우수한 산양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길쭉한 가지와 풍성하고 매끈한 몸체를 자랑합니다. 씨를 뿌린 지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고년근 산양삼입니다. 약효도 산삼에 버금갑니다. 효과가 기존에 이제 알려진 그 산삼의 항염증 효과라든지 항노화 효과라든지 이런 그 중추신경에 뇌에 미치는 그런 영향 같은 것이 거의 근접합니다. 산양삼을 주 원료로 개발된 19개 가공 상품도 선보였습니다. 술과 두유, 가래떡, 젤리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효능도 더 좋아지고 또 가공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고년근 산양삼은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수익금 전액은 산불 진화 중 부상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의 치료비로 기부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오늘 오전 한때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는 가급적 우회하셔야겠습니다. 또 침수 우려 지역 등 위험 지역 역시 진입하지 마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